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르의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초에 나온 꽤 흥미로운 발표 하나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그린란드입니다. 2026년 1월 5일,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란드 도처에 러시아와 중국 선박이 깔려있다. 국가 안보 관점에서 그린란드는 필요하다. 하루 뒤인 1월 6일, 백악관도 공식 성명을 냅니다. 그린란드 인수는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다. 대통령은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 부대변인인 스티븐 밀러도 한마디 보탭니다. 누구도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울 수 없다. 세상은 힘과 권력이 지배한다. 이 발언들로 인해 그린란드는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년설이 빠르게 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남한 면적의 약 22배에 달하는 거대한 섬입니다. 섬의 80% 이상이 평균 두께 1.5km에 달하는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년설이 1980년대에 비해 무려 6배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기온이 지금처럼 올라가면 그린란드 주변의 북극해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여기서 중요한 곳이 네어스 해협입니다. 그린란드를 소유한 덴마크는 북극에서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1973년 덴마크와 캐나다는 네어스 해협의 국경선을 합의합니다. 문제는 한슬섬이었습니다. 롯데월드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섬인데 왼쪽은 캐나다, 오른쪽은 덴마크로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의 실수로 이 섬이 어느 나라 땅인지 정하지 않은 채 회의가 끝나버립니다. 1984년 캐나다군이 한스섬에 상륙합니다. 캐나다군은 캐나다산 위스키를 땅에 묻고 국기를 꽂아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덴마크는 장관을 보내 그 위스키를 파내고 대신 덴마크산 브랜디를 묻은 뒤 국기를 꽂습니다. 이후 양국은 서로 번갈아가며 위스키와 국기를 묻고 꽂는 퍼포먼스를 이어갑니다. 이른바 위스키 전쟁입니다. 당시에는 쓸모도 없고 얼음에 막혀 배도 다니지 못하는 작은 섬이었기 때문에 묻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양국은 한스섬을 반씩 나누는 것으로 훈훈하게 분쟁을 끝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2035년쯤이면 네어스 해협의 얼음이 거의 사라집니다. 바다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북극해로 접근하는 최단 항로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 한스섬의 가치는 급등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극해 항로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과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14,00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생기며 거리는 11,000km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북극해 항로는 약 7,000km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2개월 정도만 가능하던 항로는 최근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67개월 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세빙선이 앞에서 얼음을 깨고 그 뒤를 따라가거나 세빙 능력이 있는 선박을 이용하면 사계절 운용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 북극해 항로는 한국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최적의 환적지 위치에 있습니다. 부산이나 울산에 환적항을 만들고 일반 선박으로 짐을 가져온 뒤 세빙선으로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구상이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도 쇠빙 LNG선과 북극 항로가 핵심입니다. 쇠빙 LNG선은 일반 LNG선보다 가격이 1.5배 비쌉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건조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도 북극 항로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1대1로에 포함시키고 시험 선박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욕심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서양과 태평양, 그리고 북극해 항로까지 모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현실이 될 수 있는지는 그린란드의 내부 사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린란드 원주민은 아시아에서 건너간 이누이트족입니다. 1000년 전 노르웨이인이 섬을 발견했지만 본격적인 정착은 1721년 덴마크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그린란드 인구는 약 57,000명입니다. 80%는 이누이트족, 20%는 덴마크계입니다. 즉, 선거를 하면 원주민의 표심이 절대적입니다.
그린란드는 300년째 덴마크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내정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준독립 상태입니다. 만약 그린란드 주민 다수가 미국 편입을 원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미국도 완전히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하자 미국은 그린란드 보호권을 확보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은 보호권을 덴마크에 돌려주고 툴레 군사기지를 확보합니다. 이 기지는 지금까지도 ICBM 감시용 전략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이 더 강하게 나왔다면 편입도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EU의 지지가 필요해 물러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이야기입니다. 그린란드는 중위토류, 특히 디스프로슘의 보고입니다. 디스프로슘은 로봇, F-35 같은 첨단 무기, 풍력 발전기 등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현재 디스프로슘은 중국과 미얀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불안은 이 자원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중위토류의 약 44%가 매장돼 있습니다. 중국의 연간 생산량은 약 1,000톤인데 그린란드에는 760만 톤이 매장돼 있습니다. 게다가 채굴 허가까지 난 상태라 즉시 전력입니다. 그린란드는 어업에 의존하는 가난한 원주민이 대다수입니다. 트럼프가 막대한 보조금과 복지를 제시한다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면 이미 자치권을 가진 상황이라 원주민 입장에서는 덴마크나 미국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린란드는 원주민 비중이 80%입니다. 300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고 완전한 독립은 아닌 상태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혜택을 제시한다면 주민들의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소득 원주민 5만 명에게 1인당 100만 달러를 줘도 500억 달러입니다. 무력 대신 돈으로 유혹하는 선택지도 보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